자, 개념원리 대수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 파트입니다. 자, 로그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그에 대한 식조작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이 동일하다는 기준하에 밑이 동일할 때 덧셈 뺄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로그 길이의 합은 진수 길이의 곱으로 표현되고요. 로그 길이의 차는 진수 길이의 나눗셈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다음, 밑변환 파트입니다. 번분수 같이 이해하라 했습니다. 로그 A의 B는 새로운 밑을 도입해서 로그 C의 A,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밑과 진수를 뒤바꾸면 역수처럼 만들 수 있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다음 C, 지수 자리에 로그가 오면 이 밑은 그대로 고정하시고 밑과 진수를 뒤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진수의 지수승, 밑에 지수는 있으면 밑은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빼서 이런 식으로 변형 가능하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좀 로그의 4분의 1의 3이다. 그러면 얘는 로그의 2의 마이너스 2승의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승분의 1 로그 2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 조금 다시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232번입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고요. f27과 f9가 같다 했을 때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식에서 k만 변수이기 때문에, 미지수이기 때문에 식이 한 개만 도출되면 k는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한 식 조작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27은 로그 3의 27 플러스 k의 밑에 x가 있네요. 로그 27의 81이고요. 얘는 다시 좀 밑변을 사용하시면 3의 3승이 지수가 되고, 그래서 얘는 3이 되겠죠. 플러스 k의 로그 3의 3승의 3의 4승인데 3은 분모로 4는 분자라고 하시면 얘가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3분의 4의 k가 된다. 이게 F27이고요. F9는 로그 3의 9 더하기 k의 로그 9의 81입니다. 그러면 자,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고 2 떨어지시면 2의 로그 3의 3이니까 2고요. 더하기 얘는 k의 로그 9고 81이 9의 제곱이죠. 그래서 2 떨어지시고 계산하시면 2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27과 F9가 같다 했으니까 3 플러스 3분의 4k가 2 플러스 2k가 같다. 정리하시면 k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식조작 문제다 정도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233번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로그의 표준형에 대해서 알고 있죠. y는 로그 밑에 적혀있네요. 한번 가봅시다. 표준형. 자, 그럼 우리는 이 밑이 개형 a가 1보다 클 때 증가고 0과 1 사이일 때 감소라고 했어요. 1이면 안 됩니다. 밑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p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기본적으로 로그는 증가함수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y는 로그 a의 x고 이때는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y축을 기준으로 그냥 닿지 않는다. 점근선이라 했고요. 그럼 평행이동할 때 특히나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 이 점근선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y축 뭐 똑같으니까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x축 방향 이동할 때는 점근선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를 좀 남기자면 점근선도 그래프의 일부이다. 자, 그래서 문제 233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A와 B를 각각 구해야 되는 문제면 적어도 문자가 2개니까 식은 2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0,0을 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2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y는 로그 2에 x-a 플러스 b가 0,0을 지난다. 그럼 그래프 위인 점 대입 가능하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0은 로그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얘는 마이너스 b가 로그 2에 마이너스 a다. 그러면 얘는 지수 법칙 쓰면 지수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로그 사용하시면 2의 마이너스 b승은 마이너스 a다 정도 쓸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이다 라는 건 결국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도 안 되죠. 즉 a는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b승이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고 ab를 곱하라 했으니 ab는 2라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234번입니다. 얘는 앞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면 로그 함수의 표준형은 위와 같이 되어 있고 이 밑이 개형을 의미한다. 증가 감소를 의미하고 이 x축 평행 이동이 아까 말했듯이 얘가 점근선을 의미한다. 자, 이거를 좀 더 표준형스럽게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요. 로그 4에 2 빼내시면 x-4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진수끼리 곱은 로그끼리 합이니까 로그 4의 2 플러스 로그 4의 x-4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고 로그 4의 2는 이게 2의 제곱이고 2가 떨어지면 2분의 1 되면서 얘가 2분의 1로 바뀌겠죠. 그럼 계산하면 2와 2분의 1 더하면 2분의 5가 되므로 얘는 밑이 4니까 증가 함수인데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이동한 함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얘도 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로그 4에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2로 바꿀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진수끼리 곱은 로그끼리 합이므로 로그 4의 3 더하기 로그 4의 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를 달고 얘를 이렇게 쪼갤 거기 때문에 꼭 괄호 치셔야 됩니다. 이거 괄호 안 쳤다가 계산 실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시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4의 3 플러스 로그 4의 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위치만 살짝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얘는 밑이 4인 로그로서 증가함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다시 여기까지 하고 더 나갈게요. 그러면 로그 이 마이너스 1이 4분의 1 여기로 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4의 마이너스 1은 가능하니까 그럼 4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로그 4의 3 빼기 1입니다. 즉 밑이 4분의 1인 감소함수인데 x축 방향으로 3분의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4의 3 빼기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꼭 4분의 1로 안 바꾸더라도 얘가 원래 증가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감소가 되었다라고 읽어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함수를 읽어내면 밑이 3이니까 증가고요.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5보다 크다가 되겠죠. 5가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한번 그려보면 점근선은 x는 5가 되고요. 증가함수니까 증가를 띄고 y 값이 0인 것을 찾기 위해서 x 절편을 그러면 로그 3의 x-5 플러스 2가 0이다. 그러면 로그 3의 x-5가 마이너스 2고요. 지수로 만들면 x-5가 3의 마이너스 2승, 즉 9분의 1이 되겠죠. 그럼 x는 9분의 1 플러스 5니까 9분의 46이 되면서 얘는 9분의 46,0을 지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정의역은 5보다 크다. 맞죠?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가고 있으니까 5보다 크다 맞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습니다. 역함수 가볼까요? 역함수는 로그 3에 x-5 플러스 2. 자, 이런 거에서 x랑 y 자리 바꿔주고요. y 눈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x-2는 로그 3에 y-5고, 자, 위로 올라갈게요. 지수 바꾸시면 3의 x-2승이 y-5다. 그러면 3의 x-2승 플러스 5가 y다라고 해서 역함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번에 있는 보기와 이거 다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볼게요. 4번에서 그래프는 해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한 거다. 맞죠? 다음 5보다 클 때 정의역에서 얘기하는 거죠. 정의역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언급하면 우리가 역함수라는 건 결국 x, y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로그 3에 x-5 플러스 2라는 거는 로그 3의 x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긴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의 역함수가 3의 x승이면 알 수 있죠. 이건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는 x, y 자리 바꿔 생각하면 x 방향으로 2만큼, 원래 y가 2였으니까 x 방향 2만큼, y 방향으로 5만큼 옮긴 거니 바로 작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직접 구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으면 좋겠고, 물론 어, 직접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35번입니다. 로그 함수의 역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얘는 포인트 문장으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이다 라고 적어놨고요. 얘 또한 직접 구하셔도 되고 다시 작성하시면 y는 a의 x-q 플러스 p로 바꿀 수 있다. 아까란 말이죠.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y로 오고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니까 x에 와서 작성 가능하다. 다만 밑은 항상 밑이어야 된다. 자, 그럼 봅시다. 해당 fx는요, 지수 함수인데,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는 0,1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x, y 자리만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고 얘는 1,0을 지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역함수가요. 그러면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에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니까 b는 2가 되겠죠. 다음 얘가 1,0을 지난다 했으니 로그 a에 x 1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2고 y는 0이어야겠죠. 그러면 2는 로그 a의 3이고 a 제곱이 3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밑조건에 의해서 a는 양수여야 하므로 a는 루트 3이 됩니다. 답은 2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쉽게 풀어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좀 다르게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석으로 풀었어요. 그럼 정석도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을 푼다면 해당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로그 a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y다. 역함수 바꿀 거니까 x, y 자리 바꿀 거고요. 로그 취해주기 위해서 로그 a의 y 플러스 b
x 플러스 2고 치수식 바꿔주시면 a의 x 플러스 2승이 y 플러스 b다. 그러면 y는 a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b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수함수에서는 y축 대칭 이동이 점근선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b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2임을 알 수 있고 얘가 0,1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1은 a의 0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래서 3은 a 제곱해서 아까랑 똑같이 a는 루트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풀어도 되고 쌤이 말한 대로 역함수는 x, y 자리를 바꾸는 것을 기반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처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236번입니다. 지금 기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등장해 있는데 포인트 문장으로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등장한다면 역함수인지 확인을 해라. 이게 아닐 수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언급했다면 역함수의 어떤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함 자체는 무조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해석하실 때 y는 x랑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D의 y좌표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좌표를 읽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y 값이 1인데 먹, 1을 지나니까 a는 2,1이어야겠죠. 로그 기준으로. 그 쌤이 말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로그 함수인데 y에서 x 값을 대응시키면 역함수처럼 받아들여서 지수 값을 대응시켜라. 그럼 얘는 결국 2의 1승 되는 거죠. 2의 1승. 그럼 당연히 x 값이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x 값이 2니까 얘는 2,4고요. 다시 이 4에서 대응시키면 2의 4승 16 되겠죠. 그럼 얘는 16, 2의 16승 되면서 D의 y좌표는 2의 16승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포인트 문장으로 이렇게 두 개 남겼는데요.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판단되진 않았지만 얘는 사용되었지만 얘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꼭 이거는 염두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는 쌤이 지수 함수에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확인하시고 봐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37번입니다. 두 곡선 로그 2x와 로그 a의 x가 x축 위의 점에서 만난 게 a입니다. 그래서 x는 4가 곡선 로그 2x와 만난 점 b 뭐 c 해서 넓이가 2분의 9라 하고 a 값을 구하라 문제네요. 자, 그럼 우리는 로그 함수가 평행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정점이 1,0을 알고 있기 때문에 a는 1,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선이 x는 4이기 때문에 이까지 거리가 3인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3 곱하기 bc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한 개, 넓이 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BC의 길이가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BC 길이는 결국 x가 4일 때 y 값의 차기 때문에 직접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x좌표가 4고요. 대입하시면 로그 2의 4가 되는데 로그 2의 4는 2이기 때문에 4,2고 이 C좌표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겠죠. 얘는 4, 로그 A의 4가 됩니다. 근데 로그 A의 4는 적어도 음수겠죠? 4사분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2 빼기 로그 A의 4가 BC의 길이 3임을 알 수 있고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은 로그 A의 4고 지수식으로 바꾸시면 A의 마이너스 1승이 4다. 즉 A는 4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38번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것을 구하라 했는데 얘도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쌤이 지수 함수에서도 밑의 모양이 유사하면 평행이동이거나 대칭이동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로그 함수를 다룰 때는 이렇게 진수 파트에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충분히 로그의 식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밑이 A인 거겠죠. 뭐 다른 더 변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의상 C를 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을 때 C 지울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수승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B의 로그 A의 X 플러스 D고 이 B는 밑에 B분의 1승 이렇게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걸린 애는 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식조작할 때 조심해서 해라. 그래서 밑이 유사하면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되었다라는 거는 똑같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식조작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238번입니다. 이거 식조작 해볼게요, 기억부터.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4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고요. 얘는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4는 2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하면 겹쳐진다. 다음 니은입니다. 얘는 로그 2의 x의 2분의 1승이죠. 다음 얘는 2분의 1의 로그 2의 x고 로그 4의 x로 바뀌겠죠. 이 2가 여기에 제곱으로 걸릴 테니까. 그래서 니은은 밑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행이동 혹은 대칭 이동으로는 겹칠 수 없는 모양입니다. 디귿. 자, 얘는 로그 함수가 아니고 갑자기 지수가 나왔죠. 근데 얘가 밑이 2고 얘도 밑이 2예요. 그렇다는 건 서로 역함수 관계고 역함수 y는 x 대칭 이동 후에 평행 이동한 거니까 디귿도 충분히 겹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리을 가겠습니다. 얘는 2의 로그 2의 x분의 1인데 얘는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1승이고 마이너스 로그 2의 x이기 때문에 얘도 밑을 그냥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대칭 이동으로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해당 식들이 어떻게 대칭 이동되고 평행 이동되는지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2x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려면 로그 2x에서 마이너스 로그 2x가 되려면 x는 그대로니까 x축 대칭해야겠죠. 그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2가 붙은 거니까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고요. 다음 뭐 니은은 평행이동 불가능한가? 놔두고 다음 로그 2의 x를 해당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y는 x 대칭을 하시고 그러면 2의 x승이 되고 치수를 x-1승 바꾸려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겠죠. 다음 디귿은 리을은 마이너스 로그 2x를 만드는 거니까 x축 대칭 이동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38번 같은 거 유의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9번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로그 2x 플러스 1 그래프를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이동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fx가 두 점을 지날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사실 지금 두 문자에 대해서 합을 구하라 했고 그러면 두 문자를 각각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점 두 개 줬으니 그냥 대입해서 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 1을 각각 평행이동시키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플러스 b가 되겠죠. 얘가 fx죠. 얘가 7,0과 11,1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해 봅시다. 첫 번째
7,0 대입하시면 0은 로그 2의 7-a 플러스 1 플러스 b고요. 얘는 뭐 이항해서 조건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씩이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놔두고 두 번째 가겠습니다. 11,1을 지난다. 그럼 1은 로그 2의 11-a 플러스 1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2번식부터 할게요. 이거 1 날리시면 마이너스 b는 로그 2의 11-a이고 얘 지수식으로 바꾸시면 2의 마이너스 b승은 11-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를 알고 좀 봐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b는 로그 2의 7-a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b승 마이너스 1이 로그 2의 7-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을 연립해 볼게요. 우리 얘가 2의 마이너스 b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b승인데 2의 마이너스 b승이 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겠습니다. 이것도 고쳐야겠네요. 7-a죠. 그리고 나서 집어넣으면 11-a가 7-a다. 그럼 양변 2배 해주시면 11-a가 14-2a이고 이항시키면 a는 3이 되기 때문에 a 값을 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b 값까지 내려고 하네요. b는 집어넣으시면 여기 a 3 집어넣으면 4죠. 4인데 얘가 그럼 2에 제곱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2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 했으니 답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9번 같은 경우도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잘 할 수 있냐, 그리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대입 가능하니까 그 집어넣어서 식조적해서 풀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40번입니다. A가 1과 2 사이일 때 A, B, C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문제고요. 얘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 0과 1 사이면 감소임을 조금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비교할 건데 라지 A를 비교할 건데 A가 1과 2 사이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로그 2를 취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런 거예요. 로그 2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인데 A 1, 2가 있다 생각하면 다시 1, A, 2가 생각하면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로그 2의 1, 0이죠. 이게 제일 작고 다음 로그 2의 A가 있고 다음 로그 2의 2, 즉 1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 될 것이다. 그러면 로그 2를 취하시면 로그 2의 1은 0, 로그 2의 A, 이건 1이 됩니다. 그럼 얘가 A죠. 그러므로 A는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 양변을 로그를 취하실 때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잘 확인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B 구해볼게요. B는 로그 2의 A분의 1이죠. 자, 그러면 A가 1과 2 사이인데 역수 취해주시면 2분의 1, A분의 1, 1에 이렇게 아껴서 들어가니까 자, 이 상태에서 로그 2를 양변에 취하시면 증가하니까 부도 방향 그대로 해서 로그 2의 2분의 1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로그 2의 a분의 1. 로그 2의 1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마지막 C 가볼게요. C과 로그 A의 2네요. 자, C. 자, A가 1과 2 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그 A의 2 자체를 구해내는 건 조금 복잡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밑변환을 이용해서 얘를 로그 2의 a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a는 범위를 구했어요. 처음에 이거 a에서. 그러면
0과 1 사이에 로그 2의 a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역수를 취하시면 그러면 자, 이 거꾸로 오죠. 그럼 1은 1이 될 건데 0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아직 몰라요. 0분의 1은 모르고 그냥 0분의 1이면 엄청 큰 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한대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1보다 큰 숫자구나 해서 C는 1보다 크다라고만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소관계는 C가 가장 크고 다음 A, 그 다음 B가 되겠네요. 답은 B, A, C가 되겠다. 자, 241번 가겠습니다. 자, 241번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 B, C, D가 주어진 상태인데요. 우리는 공통수학 2에서 좌표평면 위에서의 기하, 즉 도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었고 그를 이용해서 이제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길이가 4고 4인 건데 이게 수직이죠. 그러면 DC 길이 4라는 거는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라는 거고 즉 D의 좌표가 Y좌표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로그 2x가 Y 값이 4려면 이런 거죠. 다시 4면 x는 역함수 2의 4승이 돼야 합니다. 여기가 16이 되겠죠? 음. 그래서 D 좌표가 16,4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얘가 x좌표가 16이래요. 근데 한 변 길이가 4니까 B좌표는 12,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문제에서 BE 구하라네요. 그러면 BE라는 건 사실 이 로그 2의 x가 12일 때 y 값의 좌표가 같기 때문에 로그 2의 12가 선분 BE의 길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기 없으니까 식조작 해볼게요. 로그 2의 2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얘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3인데 로그 2의 4는 이제는 바로 할게요. 2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2번입니다. 자, 이건 쌤이 아까 언급했던 거와 같은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 등장하면 역함수인지 꼭 판단하여라 를 사용하는 문제겠네요. 그리고 이는 y는 x와 함께 비교하자. 자, y는 gx의 그래프는 로그 2의 x-1의 그래프와 y는 x 대칭이다.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얘는 지금 역함수 관계라는구나 를 알 수 있고요. 다음 y는 gx의 그래프는 점 p 2, b를 지나고 로그 2의 x-1의 그래프는 a, b를 지날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gx는 바로 구해낼 수 있겠죠. 당연히 밑은 2일 거고 x승 그리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간 거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보내시면 역함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x값이 2일 때 y값은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p는 2,5가 되니까 b는 5가 되고요. 다음 y값이 2인 거에 대해서 a값을 구해야 되는데 쌤이 자 역함수대로 하라 했죠. 5면 얘는 역함수값 이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2의 5승 플러스 1. 그럼 얘가 33 되겠네요. A는 33, B는 5가 되니까 답은 3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석대로 푼다면 다시 gx를 해당 로그를 이용해서 식을 구해내시고요. 다음 이게 2,b를 지난다 했으니까 뭐 b, 2를 여기 집어넣어서 b값 알 수 있고 a, b를 뭐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좀 더 쌤이 알려준 방식대로 풀 수 있도록 풀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쌤 정석풀이를 알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쌤한테 직접 카톡해서 정석풀이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243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쌤이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줄 거고요. 첫 번째 방식은 정석적인 풀이, 답지 나온 풀이고, 두 번째는 쌤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쌤이 포인트라고 적어놨고요. 제목은 로그 함수는 x 값이 일정하게 곱해지면 y 값은 일정하게 더해진다. 물론 이 더해진다는 게 음수를 더할 수 있으니까 뺄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로 로그 a의 x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쌤이 지금 x 좌표 3개를 찍어놨거든요. 자, 로그 a의 x에서 x 좌표가 a면요, 우리는 y 좌표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a 제곱이면요 y 좌표가 2고 a 세제곱이면 y 좌표가 3입니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얘는 로그 a의 a니까 1이고요. 얘는 로그 a의 a 제곱이니까 y 값이 2고요. 로그 a의 a 세제곱이니까 y 값이 3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x 좌표가 민만큼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커졌죠. 민만큼. 그리고 y 좌표는 1에서 플러스 1 됐고요. y 좌표도 2에서 3으로 또 플러스 1 됐죠. 즉 일정하게 곱해지면 이거는 y 값을 일정하게 더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얘를 일반화시키면 이게 꼭 민만큼이 아니더라도, 자, 쌤이 b제곱, b세제곱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밑과 다른 수예요. 그러면 얘는 y좌표가 로그 a의 b, 로그 a의 b의 제곱, 로그 a의 b의 세제곱인데, 얘는 사실 로그 a의 2의 로그 a의 b, 얘는 3 로그의 a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일정하게 어떤 수만큼 곱해지면 y 값도 일정 간격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로그 a의 b만큼, 여기도 결국 로그 a의 b만큼 쭉쭉 커진 거죠. 자, 그래서 이 곱해지는 비율, 길이 같다 보면 곱해지는 비율이 같으면 y 값이 커지는 비율도 같다라는 걸 한번 어,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꼭 얘를 써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도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수능에서 로그함수와 지수함수가 계속 좀 특이하게 좀 많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 수능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 수능에 모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용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좀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을 써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2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적인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두 점 A와 C가 X 좌표고요. 이에 대해서 점을 찍을 수 있고 각각 Y 좌표를 뭐 DF를 하자. 근데 E가 DF를 1대2 내분하는 점일 때 B X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2랑 16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Y 값을 구하면 로그 2의 2니까 D는 1이고요. 로그 2의 16이니까 F는 4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총 길이가 3인데 얘가 총 길이가 3이죠. 근데 1대 2로 내분한다 했으니까 2가 결국 이 좌표는 2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1이고 2여야 되니까 내분하는 게. 그래서 이 좌표는 0,2가 되고, 이 0,2에 대해서 b 좌표를 구하면 우리가 y 값에 대해서 x 값을 대응시키니까 얘도 역함수로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역함수는 2x승이니까 2에 제곱해서 b 좌표는 4가 됩니다. 그래서 b는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이게 헷갈리신다 그럼 b를 뭐 b, 0으로 잡으시고, 그러면 해당 점이 b, 2가 되니까 로그 2의 b가 4다, 2다. 그러면 b가 4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구해낼 수 있겠죠. 이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냥 내분을 이용한 풀이.
그래서 이렇게 푸기는 제일 쉽고 뭐 이 이상을 더 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풀이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1이고 16이었죠? 다음 얘가 그래서 2였고 16. 그럼 얘가 1이고 4였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1대2 내분인 건 알았고요. 근데 보시면 뭐 꼭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곱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게 한 칸, 두 칸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제곱이죠. 세제곱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갔을 겁니다.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4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쌤이 여기 보시면 민만큼 곱해지면 그만큼 올라간다 했죠. 즉 얘는 A를 두 번 곱했으니까 이 두 칸 올라가 3이 된 거죠. 얘도 2를 세 번 곱한 거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서 4가 된 거예요. 근데 1대2 내분이라 했으니까 2가 정확하게 여기에 찍히고 얘는 2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한 칸 올라갈 때마다 x값은 곱하기 2만큼 돼야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2 하시면 B좌표는 4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풀면 획기적으로 빨리 풀린 애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로그 함수는 원래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구나, y좌표가.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모의고사 풀 때나 로그 함수를 해석하실 때, 그래프 해석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잘 쓰이는 예제는 모의고사 기출에서 한번 가져올 테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로그 4의 x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직선 x는 알파와 만난 점을 PQ로 합시다. 그리고 x는 베타와 만난 점을 R과 S라고 합시다. 그래서 베타와 만난 점 R과 S, 다시 P와 R의 중점 X좌표가 4분의 9이고 PQ 대 RS가 1대 2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뭐 점 PQRS의 관계를 이해하고 선분 PQ와 RS의 그 길이 B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겠죠. 선분 PR의 중점의 X좌표가 4분의 9래요. 그래서 이 중점을 구하는 건데 사실 이 PR의 중점의 좌표가 X라고 한들 결국 이 P의 X좌표는 알파고 R의 X좌표는 베타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알파, 베타, X값 각각의 중점이 4분의 9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알파 베타의 중점이 4분의 9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9다라는 조건 하나 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PQ 대 RS가 1대2라고 내야 되는데 PQ는 사실 지금 Y좌표의 길이고요. RS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 각각의 Y좌표를 구해내서 빼면 PQ와 RS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구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의 좌표는 알파, 마이너스 로그 2 알파고요. P의 좌표는 알파, 로그 4의 알파고요. R의 좌표는 베타, 마이너스 로그 4의 베타. 마지막으로 S좌표는 베타,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가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얘가 밑이 4고 얘 밑이 2죠. 그럼 사실 얘가 좀 더 멀리 가고 얘가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밑이 클수록 이제 X축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뭐 그게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도 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PQ의 길이를 큰 걸 작은 거 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로그 4의 알파고요.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로그 자 밑을 4로 만들면 위에도 제곱 걸어줘야겠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4의 알파 베타 그럼 마이너스 꺼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진수끼리 곱이니까 로그 4의 알파 제곱 베타. 다음 RS죠. RS의 길이는 큰 거. 마이너스 로그 4의 베타. 아니죠. 그냥 4의 베타죠. 빼기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베타. 여기도 원래 알파네요. 알파, 알파의 세제곱이네요. 네, 집어넣으시면 얘도 로그 4의 베타 플러스 로그 4의 베타 제곱 만들 수 있겠죠. 얘도 로그 4의 베타 세제곱이다. 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PQ 대 RS가 1대2니까 RS는 2배의 PQ가 되고, 그러면 RS 집어넣으면 로그 4의 베타 세제곱은 2배의 PQ. 바로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로그 4의 알파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로그 4의 베타 세제곱은 로그 4의 올리시면 알파의 3승에 마이너스 2승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6승 되겠죠.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로그 방정식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받아들이기 쉬울 겁니다. 이제 밑이 동일한 상태에서 진수 파트가 다른데 이게 서로 같다 했으니까 진수가 같을 수밖에 없더라. 그럼 결론적으로 베타 세제곱은 알파의 마이너스 6승이고, 얘는 좀 더 식조작을 하시면 베타 세제곱은 알파 6승분의 1이고, 어차피 베타와 알파는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세제곱근 씌우시면 베타는 알파 제곱분의 1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했고, 두 번째 조건에서 해당 식을 냈기 때문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2분의 9라고 했는데, 베타 대신 뭐 알파 제곱분의 1을 대입하시면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이 2분의 9이고, 방정식을 풀게 되면 얘는 알파 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9알파 제곱 플러스 2는 0이 나오고, 얘는 방정식 풀어주시면 바로 쓸게요. 2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제로 되겠습니다. 이건 조립제법에서 풀면 되겠죠, 사실. 조립제법을 해서 풀었고요.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 또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옵니다. 쌤이 잔 계산은 안 할게요. 지금 우리는 다 할 줄 안다는 전제에 하는 거니까. 근데 알파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알파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대입하시면 베타는 4가 나오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라 했으니까 2분의 7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그냥 답표를 잘 읽어내서 조건을 잘 구할 수 있냐, 그래서 길이 비해가지고 뭐 길이 정보 처리해서 방정식까지 풀어낼 수 있냐라는 건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 계산이 잘 안 된다면 이거는 공통수학 1에서 다 배운 거니까 천천히 한번 조립제법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5번입니다. 자, 얘는 하기 전에 쌤이 뭐 244번도 그렇고 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지수 혹은 로그끼리 로그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오면 쌤이 밑이 동일한가, 뭐 평행 이동한 관계인가 이런 거 판단하라고 했었죠. 근데 244번 같은 경우는 밑이 4고 밑이 2니까 이건 뭐 평행 이동 관계나 뭐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그냥 좌표로서 푸는 문제였고요. 근데 245번 같은 경우는 밑이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평행 이동한 관계구나. 다시 여기 있을까요? 자, 이 둘은 평행 이동한 관계구나. 꼭
밑을 확인하셔서 이게 평행이동한 관계인지 대칭이동한 관계인지 조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행이동한 관계라면 쌤이 이거는 합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얘는 식을 좀 바꿔서 써주시면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기 때문에 얘는 y축 방향으로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한 모양이구나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는 a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점 a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로그 2x와 만나는 점을 c, 여기 c, b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로그 2의 5x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래서 AC, BD가 두 곡선을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넓이가 로그 2의 125일 때 2의 A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 로그 2x가 있는데 얘가 그대로 쭉쭉 해서 로그 2의 5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만. 그래서 얘는 우린 평행이동했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자 봅시다. 요 커브 곡선이랑 이렇게가 무조건 합동이고요. 이만큼 로그 2의 5만큼 이렇게 로그 2의 5만큼 올라간 거죠. 계산하면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모양이 위에도 똑같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합동이니까. 그리고 올라간 간격이 여기 같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붙일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2의 5로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그럼 이 길이는 로그 2의 5겠네요.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x값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x값을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넓이가 주어졌죠, 사실. 그러면 선분 AB를 할게요, 그냥. 선분 AB에다가 높이 로그 2의 5를 곱했더니 넓이가 로그 2의 125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125는 5의 3승이죠. 그리고 얘는 3 로그 2의 5가 되므로 AB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까지 하고 쌤이 그림을 따로 뺄까요 여기? 잠시만요. 배운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y 값이 a죠. 그럼 우리는 x 값은 역함수로 구할 수 있다. 아이고. 자 y가 a, x 값 4시면 여기 x 값은 역함수로 하는 거였죠. 자 얘가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인데 이 좀 헷갈릴까요? 한번 구해볼까요? y는 로그 2의 5의 x고 역함수 바꾸실 거면 다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고요. 바로 합시다 그냥. x는 로그 2의 5의 y 다음 2의 x승은 5의 y 그러면 y는 5분의 1 곱하기 2의 x승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역함수 치우시면 5분의 1의 2의 a승이고요. 얘도 역함수 취하면 얘는 그냥 2의 a승 되겠죠. 그럼 이 AB 길이라는 게 결국 2의 a승 빼기 5분의 1의 2의 a승이고 그럼 얘는 5분의 4의 2의 a승인데 얘가 3이죠. 문제에서 아까 공한 게 3이었고요. 그럼 2의 a승은 3 곱하기 4분의 5니까 4분의 20이라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20이 아니라 15죠. 15. 4분의 15라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역함수 내기 좀 귀찮다. 헷갈린다. 그냥 이거 k 잡으시고 로그 2의 5k 승이 a다 해서 구하시는 건데 뭐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2의 a승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도형 문제 보면 우리는 커브가 있는 도형의 넓이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다. 왜냐면 여러분 적분도 배우지 않았고.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한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좌표 구하는 거는 쌤이 지수함수부터 설명했던 y에서 x 대응하는 거는 역함수로 풀어라 했던 내용이고요. 크게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